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변한다는 걸 실감하시나요?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사회적 관계까지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되면서 달라지는 10가지 변화와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변화를 미리 이해하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덜 당황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스쿼트가 좋습니다. 팔 근력을 키우기 위해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가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관절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우는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습관화하기 쉽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80대까지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한 끼 이상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는 생선, 닭고기, 두부, 계란, 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와 녹색 채소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보다는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영양소가 잘 흡수됩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도 적당히 섭취해야 하지만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귀리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면 체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단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지 말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나 가벼운 정원 관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TV를 보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외출할 때 무거운 가방보다는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한쪽 발로 서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을 자주 사용하면 두뇌 건강과 체력 유지에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면 꾸준히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80대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무릎과 허리 통증을 겪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면 걷기가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걷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걸어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평평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르막길이나 계단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관절이 유연해져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걸으면 무릎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를 위해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가볍게 흔들며 걷는 것이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오래 걷기보다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이 약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워킹머신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영장이나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 워킹도 관절에 부담이 적은 좋은 운동입니다. 걷기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무릎과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올바른 걷기 습관을 들이면 관절 건강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예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자연스럽게 합성되므로 매일 20분 정도 햇빛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체중을 실어주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카페인과 짠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카페인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면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흡연과 과음은 뼈 건강을 악화시키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뼈를 유지하려면 영양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칼슘 보충제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견과류나 바나나 같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은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녹색 잎채소인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칼슘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두부, 콩, 견과류도 뼈 건강을 위한 좋은 식품입니다. 우유나 요거트를 매일 한 컵씩 마시는 것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일 영양소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영양소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많은 칼슘 섭취는 신장 결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한 식단을 유지하면 골밀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관리하면 80대까지도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를 꾸준히 사용하면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두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독서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책을 읽으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하루 일기를 쓰거나 신문 기사를 요약하는 것도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암기 훈련입니다. 좋아하는 시를 외우거나 숫자나 단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손과 두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숫자,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머리로 계산하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규칙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두뇌가 활발해집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음악을 듣거나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두뇌 운동을 꾸준히 하면 80대 이후에도 기억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하는 습관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가 빨라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면 두뇌 활동이 증가하여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취미 생활이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적절한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치매의 위험을 높이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치매 위험을 줄이고 두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음식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는 두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음식입니다. 네 번째는 콜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두뇌 활동을 촉진합니다. 일곱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콩류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9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곡물은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10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뇌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술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두뇌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변하면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건강한 수면 습관을 들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녁 시간에는 강한 빛을 피하고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낮 동안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늦은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면 전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하면 긴장을 풀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너무 오래 누워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하면 80대까지도 숙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자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고 피해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늦은 밤에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수분 섭취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늦게부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면 위산 역류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코올 섭취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로 취침 전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긍정적인 일을 떠올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자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개선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구는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침대보다는 몸을 적절히 받쳐주는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세 번째로 베개의 높이와 쿠션감을 개인의 체형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계절에 맞는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자연요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 향을 맡으면
긴장이 풀리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로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면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번째로 저녁에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로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잠이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9번째로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않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 밤에 푹 자고 낮 동안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저하되면서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눈 운동을 하면 시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을 자주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면 눈에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20분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 조명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두운 환경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면 눈의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눈을 보호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어가 풍부한 당근, 루테인이 들어있는 시금치 같은 채소가 눈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로 실외 활동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눈 근육을 단련하는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았다가 크게 뜨는 동작을 반복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눈을 위, 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스트레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로 눈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피로가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 노안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만으로도 시력 저하를 늦추고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저하되면서 작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주변 소음 속에서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귀 건강을 관리하면 난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큰 소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볼륨을 낮추고 너무 오래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봉을 깊이 넣어 귀지를 제거하면 오히려 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귀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면 청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비타민 B가 들어있는 견과류는 귀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줄이면 청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청신경에 영향을 주어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귀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혈류가 원활해져 청력이 보호됩니다. 여덟 번째로 귀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을 잘 관리하면 80대까지도 또렷한 소리를 들으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청력과 시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력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이상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는 초기 난청 단계에서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너무 늦으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시력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이 저하되면 적절한 돋보기나 안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는 정확한 도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눈이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력과 시력 저하는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조기구를 활용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대처하면 노화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눈과 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심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과 당분이 많으면 혈압과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혈압과 혈당 체크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혈압계를 이용해 혈압을 자주 측정하면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과 불안이 심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된 육류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마늘과 양파를 자주 먹으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을 적당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로 커피와 카페인 음료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80대까지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빠르게 걷기는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계단 오르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좋은 운동이지만 무릎이 약한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내 자전거 타기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가는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심혈관 건강이 더욱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운동은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7번째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심호흡 운동도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번째로 실내에서도 걸을 수 있도록 집안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9번째로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노후의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 자주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 통화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지만 먼저 다가가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씩 동네 친구들과 점심을 먹거나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 미술 강좌 같은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손편지를 쓰거나 엽서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쓴 편지는 정성이 담겨 있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SNS나 메시지를 활용하여 멀리 있는 지인들과도 꾸준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타인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노력들이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심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취미 모임과 강좌가 열립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운동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 모임, 요가 수업, 수영 강습 등을 통해 건강도 챙기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행을 함께 다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체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같은 카페나 공원에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인사하며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때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더욱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심리 상담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경제적인 상황도 이전과 많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나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는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집 유지 보수 비용도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의 수리 비용이나 관리비 등을 미리 고려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을 위한 지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의 교육비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 요양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요양시설이나 간병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 의료보험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상치 못한 생활비 상승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실용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과 저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생활 패턴과 필요 자금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한 지출을 대비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따로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적인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하고 변동 지출은 저축한 자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로 노후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저축 상품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비 절약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집을 작게 줄이거나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절세 전략도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세금 절감 방법을 고려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만 있다면 80대까지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제한적인 노후에는 생활비 절약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로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절약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복된 보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 마트보다 전통시장이나 할인마트를 이용하면 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노인 무료 교통카드, 문화 할인 혜택,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비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도 좋고 비용도 절약됩니다. 여섯 번째로 중고 물품을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 복지관, 공원 등에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절약 습관을 들이면 70대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몸의 균형 감각과 근력이 약해지면서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바닥이나 부엌 같은 물기가 많은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넘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복도와 화장실에 센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손잡이를 설치하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욕실이나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구 배치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동 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나 전선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구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방바닥에 있는 카펫이나 러그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면 걸려 넘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공간이 좁아지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쓸모없는 물건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용품, 약, 옷 등은 자주 쓰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 물건을 보관할 때 라벨을 붙이면 찾기가 쉬워집니다. 약통이나 서류 파일 등에 이름을 적어두면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기적으로 집안을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나 곰팡이는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침실과 거실을 쾌적하게 유지하면 생활의 질이 올라갑니다. 침대 옆에는 필요한 물건만 두고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야 공간이 넓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옷장을 계절별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혼잡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사용 빈도에 따라 정리하면 요리할 때 더욱 편리합니다. 정리 습관을 들이면 생활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70대 이후에는 어떤 환경에서 생활할 것인지도 중요한 고민이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더 편리한 곳으로 이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택형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가 편리하지만 이웃과 가까워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조용하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리한 교통과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 시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나 친척이 가까이 있으면 돌봐줄 사람이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시설은 생활이 편리하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섯 번째로 집을 줄여서 관리가 쉬운 작은 공간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집은 유지하기 어렵고 청소나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계단이 없는 1층 집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이동이 더 편리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여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폐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PET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폐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력과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노안과 난청이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간과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장기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간염이나 신장 질환이 있었던 경우 정기 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체중은 관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지나친 염분과 당분 섭취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짠 음식과 단 음식은 혈압과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로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야 합니다. 흡연과 과음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혈당 수치가 변동이 심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중과 체지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나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 운동량, 수면 상태 등을 기록하면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과거 병력과 검사 기록을 정리해두면 의사와 상담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셨는지, 운동을 했는지, 건강한 식사를 했는지를 체크하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작은 습관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기록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80대까지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가 되면 달라지는 10가지 변화와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체력과 근력 저하, 관절 건강, 두뇌 건강, 수면 패턴 변화, 청력과 시력 저하, 심혈관 건강, 인간관계 변화, 경제적 변화, 생활 패턴 변화, 건강 검진의 중요성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들은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 80대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공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한 몸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통증 하나가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증상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 같은 질병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들이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주요 질병과 초기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악화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위험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질병, 뇌졸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혈관이 약해지면서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올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넘깁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단 몇 시간 안에 치료받느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는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뇌졸중의 위험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제 첫 번째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몸의 한쪽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로 넘길 수 있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시작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혈액이 뇌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진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곧 더 심각한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또 다른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혀가 굳은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졌지라고 느낄 정도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틀린 말을 반복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컵 주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국 주세요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런 증상은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될 수 있으며 방치하면 더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빠르게 치료할수록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또 다른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거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들면 위험합니다. 단순한 빈혈이나 피로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뇌의 특정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어지러움과 함께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머리가 깨질 듯한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이 발생하면 강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두통이 심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빠르게 병원에 가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뇌졸중만큼이나 70대에게 치명적인 또 다른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초기 증상이 모호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통증이 운동할 때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는 경우라면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가슴 통증이 발생합니다. 만약 갑자기 왼쪽 가슴이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증상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팔과 턱까지 퍼지는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큽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평소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심장질환은 조기 치료가 핵심이므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질환의 또 다른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평소에 하던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면 심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심부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나 발이 자주 붓는 증상도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부으면서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꼭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래라고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은 초기 증상을 놓치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질환의 또 다른 중요한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왼쪽 팔, 어깨, 턱까지 퍼지는 통증입니다. 심장질환은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팔, 어깨, 턱까지 퍼지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을 통해 이런 통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턱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치통처럼 느껴지는 증상도 심장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운동을 하거나 긴장할 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쉬고 있는데도 이런 통증이 지속된다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팔, 턱 쪽으로 퍼지는 통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당뇨병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몸에서 다양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 하나가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는데도 갑자기 살이 빠진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몸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수분을 빼앗기면서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른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물을 자주 찾게 되거나 건조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방치하면 신장, 신경, 혈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단순한 갈증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나중에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혈당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야가 흐려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의 망막은 혈관이 매우 가늘어 당뇨병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진다면 당뇨병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작은 긁힘이나 발에 물집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가 늦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발끝이 저리는 느낌이 든다면 당뇨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면 신경 손상, 혈관 문제, 심지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식습관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입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신장을 통해 과도한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거나 특히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본다면 당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으로 시작되지만 심해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끝이나 손끝에서 저린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과 손의 감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조기 진단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혈당 관리만 잘해도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과 함께 70대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점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주 하던 일을 갑자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가던 길에서 방향을 헷갈리거나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지? 하는 순간이 많아지고 익숙한 행동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 도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기억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력까지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을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요일이지? 라고 물은 후 몇 분 뒤에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라고 말해도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도 초기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안경을 책상 위에 두고는 찾지 못하거나 냉장고에 휴대전화를 넣는 등 물건을 엉뚱한 곳에 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고 가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지갑을 내가 가져갔지? 처럼 자신이 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만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시간이 지나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또 다른 중요한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잃거나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공간 감각과 시간 감각이 점점 약해집니다. 익숙한 동네에서도 방향을 헷갈려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공원처럼 자주 가던 곳에서 갑자기 길을 잃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시간 감각이 흐려져 요일이나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라고 반복해서 묻거나 낮과 밤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오늘이 아닌 다른 날로 착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라도 눈여겨보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두뇌 활동, 사회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꼭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질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조금만 넘어져도 큰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도 허리나 등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골밀도가 낮아지면 키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키가 2cm 이상 줄었다면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척추뼈가 압박 골절을 일으키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걷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병원 검사를 받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 척추, 엉덩이뼈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엉덩이뼈 고관절과 골절되면 오랜 기간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약해지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골절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해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내에서도 미끄러짐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막는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주의해야 할 주요 질병과 초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은 초기 증상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조심하고 작은 변화에도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건강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